예, 백빈장 박사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서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과거에 백병창 교수님께서 이해창 그 총재님이 창당하신 자유선진당에서 국회의원 네. 선거도 나오셨고, 네. 또 몇 년 전에는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이제 공포하셨는데, 예. 저는 그 많은 말씀 중에 특히 주민센터,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 국민투표를 하면 절대로 어떤 누가 조작을 하거나 어떤 인위적인 장난질을 못하게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게 이번에 종로구 제가 국회의원 출마 선언 때 발표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센터 있잖아요. 주민센터 면사무소든 주민센터든 읍사무소든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거를 가면은 그 투표함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 한 10개, 20개 만들어 놔요. 그리고 투표 용지도 필요 없습니다. 돈 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투표함을 딱 열고 들어가서 엄지손을 누르면 지문인식이 됩니다. 그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에 백병찬 씨군요. 이번에 선거를 하십시오. 그럼 모니터 상단에 후보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리고 득표율이 밑에 달립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3번을 찍고 싶으면 3번이 7,000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3번에다 한 표를 주면 7,001표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먼저 선거에서는 카메라를 못 찍고 왔잖아요. 여기 찍고 와야 됩니다. 각자 찍고 와요. 내가 전에는 7,000표 했을 때 내가 그 사람 7,000표를 찍어줬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몇 번 찍힌 것을 그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또 비밀 보장이 됩니다. 다른 비일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1번을 하고 싶어요. 1번을 보니까 5,000표입니다. 그러면 5,000표에다 한 표를 주니까 5,001표가 올라가는 것을 ARS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진을 딱 찍고 나옵니다. 부정 선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 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니까 쫙 누가 몇 표 달려 있습니다. 후보마다. 이것을 전국 걸 집계 내는데 아마 지금 첨단으로 계산하면은 한 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1시간 안에 득표율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럼 1, 2등이 가려지고, 이 자료는 동사무소마다 많기 때문에 투표함을 옮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선거 때문에 돈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투표를 하면 되고,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막 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금 거의 180석을 지금 이게 정당한 국회의원입니까? 북한의 QR코드 사다가 장난쳤다는 거, 이거 곧 지금 미국이 뒤집고 난리 납니다. 중국 화웨이가 있다고 지금 화웨이가 포함했습니다. 했다고 지금 전 세계가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미래통합당 병신 같은 놈들이 지금 이걸 가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요 아직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이 미국에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안 됩니다. 전쟁 일어나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미군 없이는 안 돼요. 지금 다 열렸는데 미군 아니면 벌써 적화돼 있습니다. 월남처럼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가짜 정부가,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짜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관위를 없애야 돼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보너스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90% 감축해도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을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조선시대의 관료들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나쁘고 벌금을 막 물려도요, 우리 국민들 그냥 당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지금 국가가 꼼짝 못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도 문재인이 조사해가지고 뒷담 맞힐 걸 알기 때문에 국회 놈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민센터에서 법을 만들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국민투표를 하면 됩니다. 장난 못 쳐요. 지금은 선관위에서 잘 보이는 놈들만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선관위에서 밑보였다 하면 그냥 그들의 짜증 기계 돌려버려요. 10,000표가 나와도 너 100표라면 100표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 180석이 되면서 내각제 개헌을 해서 네. 대통령제를 없애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이거는 뭐 지금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미래통합당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다 병신 새끼들이지 지금.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를 없애고 300명 국회의원으로 내각제를 한다면 네. 오히려 대통령이 3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서 뼈도 남지 않게 다 국가를 파탄낸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염려가 되는 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된다면 이게 뭐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객관적으로 오직 법전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공수처가 될 거라고 하지만 이 팔은 안으로 굽고 결국은 청와대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공수처를 AI로 역시 해야 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AI 인공지능이 돼야 됩니다. AI 인공지능을 다루면 일본이 그렇잖아요. AI 인공지능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띄워둡니다. 그러면 AI가 결정을 해야지. 지금 공수처가 생긴다면 거의 좌파 정권에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요,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보릿고개를 살려놨거든요. 부국 강병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이 양반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요, 내가 돌아서거든 나를 쏴라. 그분은 백마고치 전투에서도 소총을 들고 싸웠고 낙동강까지 밀려서 장교 장군들 다 해로 도망갈 때 사성 장군 백선엽 장군은 총을 들고서 일선에서 애만총을 들고 북한군과 싸웠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그렇게 못했어요. 메가더 장군, 전 세계에 이런 장군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도 해먹고 장관들을 해먹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것은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정교조에 의해서 예. 박정희, 이승만은 나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좋다는 식으로 대한민국은 살기 어려운 지옥 같은 나라고 북한은 살기 좋은 나라처럼 가르치는데 이 정교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도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애가 지금 14살짜리가 이번에 평균 90점으로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예, 축하해요. 이 3학년 때 내가 여기에 그 임예빈이라는 애가 우리 집사람이 때리기 전에 때렸다 해가지고 그 집 할머니, 고모, 남동생, 언니까지 와서 우리 어린아이 딸 둘애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때 변영규 교장이라는 놈이 뭐라고 했냐 아느냐? 학교폭력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보니까 학교폭력이에요. 그런데 변영규 교장 놈이 53년생이에요. 그 개새끼가 전교자가 이게 학교폭력 아니라면서 그 임예빈의 그 집구석 집주 주소도 안 알려줘요. 거기다 검사, 형사, 예? 경찰관 놈들까지 그 집에 검사 빽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줘. 결국은 내가 그 집에 벌금을 100만 원을 물렸지만 나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검정고시를 시켜서 내년에 대학 보낼 겁니다. 교육자라는 놈들이 이렇게 썩었어요. 에? 지금 교육감 하는 사람한테 진정서 내는데 이 개새끼들이 교육자가 아니에요. 이 쌍놈들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아가 벌써 14살에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아버지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래. 왜 그럴게? 백인 우월주의래. 지금요 전교조에서 이 나쁜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새싹들을 반미 감정으로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딸한테 이걸 지금 설득을 시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교육을 싹 바꿔야 됩니다. 독일식, 이스라엘식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근대사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경제를 살린 박정희 대통령과 이 6.25에서 이 땅을 지켜준 백선엽 장군님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광복군, 우리나라 독립수사들 잡아 죽였다는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만주 쪽에 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 좌익들, 정교조 민노총 쪽에서는 백선엽 장군과 박정희 장군이 우리나라 독립군
들을 다 수백 수천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도 친일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친일파들도 잘 보면은요, 그 당시 형사하고 검사 판사라는 사람들도 악질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흔적이 있고요. 일제는 1, 2년이 아니고 36년입니다. 36년이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나면 일제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으세요.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다든지 만주 군관학교를 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갔기 때문에 6.25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것마저 안 갔더라면 우리가 작대기 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안타까운 것이 좌파들이 만들었던 그 친일파 인명부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 친일 인명을 딱 보니까 민주당 쪽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거 보수 우파 저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아주 짓밟아 버리려고 예. 친일 명단을 작성하다가 민주당 쪽이 더 많아서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그 친일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겉으로는 친일파인 척 하면서 예. 은밀하게 광복군에게 돈을 대주고 그래요. 은밀하게 광복군의 모든 활동을 아주 지혜롭게 커버해주면서 겉으로만 친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냥 지금 좌파는 죽이겠다고 하니 이게 그 의도가 순수하진 않아요. 순수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베트남전에 피를 흘리면서 월남전에 갔는데 이 좌파들은 어떻게 왜곡하냐면 우리 국군들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여자들을 다 집단 강간해서 죽였다, 양민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그때 약한 여자나 아이들을 보호했고 오히려 죄 없는 양민들 우리 국군이 음식도 주고 치료해주면서 상당히 봉사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다행스럽게 우리 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여자를 강간한 적도 없고 양민을 잔인하게 죽인 적이 없는데 이제 조금씩 역사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좌파들의 잘못된 이런 조작질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월남전은 내 친형님도 저 우리 샤론하고 아버지처럼 모시는 남진 선생님의 선생하고 우리 형님하고도 월남에서 같이 전투를 했어요. 나이도 네. 같고. 그런데 저희 형님 말씀 들으니까 월남도 중공 인해 전술로 월남도 우리가 패한 거거든요. 중국 여러분들 중국 때문에 월남전도 패한 거예요. 옆에서 맞습니다. 인해 전술로 밀어줘서 그러면 미국의 군수물자가 월남으로 오면은 저녁이 되면 그 군수물자가 다 월맹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정보를 줘가지고 민간인들인 줄 알고 했는데 그 민간인 때문에 우리 부대가 전멸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 저 경찰 그러자면 그 간첩이죠. 간첩이니까 그냥 다 죽이다 보면 민간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이 간첩인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죽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러니까 이런 전쟁사 가지고 지금 자기네 유력에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만간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신곡 앨범을 나오는데 예. 제가 우리 남진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월남전에 갔는데 제대해서 한국에 오게 된 상황에서 한 1년 정도를 더 복무하게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나 같으면 총에 맞아 죽을까봐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남진 선생님은 아마 동료들 때문에 죽어가고 고생하는 동료들 때문에 일부러 1년을 더 연장한 걸로 볼 때 2년 했습니까? 예, 아마 2년 6개월인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실제 그 위에서는 남진 선생님을 이제 제대시켜서 한국으로 보내려고 결정이 났는데도 네. 나 1년 더 있을랍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런 어떤 애국심이나 남자다움을 볼 때 제가 아빠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월급이 너무 많고 맞죠. 그리고 무슨 비서가 10명씩 합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 우리 백변장 박사님의 말씀처럼 월급을 주지 말고 어차피 여야당 국회의원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습니다. 자기네 돈 써가면서 해야지 무보수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을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무보수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 우리 월급 없이 하겠다는 놈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대선 때 내 공약이 그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발의해서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무보수로 합시다. 이걸 주민센터에서 국민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90% 이상 월급 주지 말고 무보수로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도 월급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을 볼 때 5선, 10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세상에 양복 하나 가지고 20년을 입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넥타이 하나 가지고 10년을 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구두 한 켤레 사가지고 뒷굽을 갈아 끼우면서 10년 넘게 구두를 신는 거 볼 때 자꾸 감동해서 눈물이 나고 존경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만 되면 무슨 에쿠스, 체어맨 이런 세단 예. 아주 그냥 무슨 지네가 하는 일도 없고 누가 총 쏴 죽일 일도 없는데 아주 최고급 차로 만들고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데 제가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 차를 봤더니 세상에 에어컨 히터가 고장난 거를 갖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출퇴근하는데 우리나라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들 그리고 녹주 배달하는 분들이 운전하는 그런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거 볼 때 국민들의 존경심이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잘못된 것이요. 미국은 보통 국회 차 한 대를 사면 평균 40년을 탑니다. 우리나라는요 자동차 회사부터 요놈들이 잘못됐어요. 10년만 타면 자꾸 변종을 시켜서 저 사람 오래된 차 탄다고 이렇게 흉을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꾸 소비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차가 웬만큼 까져도 잘 고치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차 한 대가 거의 평균 40년씩 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자동차도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1500cc는 1500cc에 맞게끔 부속이 다 맞아야 됩니다. 대우 걸 끼든 현대 걸 끼든 어디 걸 끼든 그 cc는 그 규격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질이 좋고 나쁜 것은 그 나름대로의 회사에 뭐가 있겠지만 규격화 시켜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그 잭이 계속 바꿔요 개놈들이. 맞습니다. 네, 네. 이거 못 바꾸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질을 좋게 만들 수 있어도 그 규격과 사이즈는 똑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현대차를 드는데 대우 부속을 낄 수도 있고 기아차를 가지고 현대 거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부속마다 경쟁력 있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법으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요 전부 호화판 이 패션 한국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고급차 타면은 장땡인 줄 알아.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운동화는 다르지만 그 끈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나이키 운동화의 끈이 아디다스 끈으로 써도 되듯이. 그리고 예. 제가 아까 입고 있던 옷은 저 누가 만들었느냐? 그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입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요 기능인 집 몇 호 쭉 만들어서 정부가 건물을 져주고 정부가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나 20%나 30%를 국가에 기속하고 나머지 벌어먹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애국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들의 옷을 맞춰 입고 그런 식으로 뭔가 명품화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예전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이런 건설업은 굉장히 뛰어난데 우리가 약간 디자인 감각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의 뭐 샤넬, 구찌, 루이비통, 뭐 프라다나 크리스찬 디올이나 뭐 페라가모 같은 그런 어떤 그 첨단 패션 기업을 우리 정부에서 밀어주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가 좋고요. 미적 감각이 있고 우리나라 아가씨들이 옷을 제일 잘 입어요. 외국 여자들 옷 입은 거 보면은 그렇게 이쁘게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우리가 조금만 기업 어떤 패션 브랜드에 투자한다면 샤넬,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같은 기업이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자살이나 이혼이나 신용불량 파산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올릴 때는 300명 전원이 찬성하는 것보다 내가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이 권한을 주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각자 동에서 국민들이 원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맙시다로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이 인민재판은 안 되지만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민재판이에요. 소수의 무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민재판인데 앞으로는 각 주민센터별로 읍이나 동이나 면에서 이 투표시설을 갖춰놓고 지문인식으로 자기가 한 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만든 법을 합하면 국민투표가 되는 거고 그걸 군으로 합하면 군투표가 되고 어떤 시로 합하면 시투표가 되고 어떤 도를 그렇게 하면 도투표가 돼서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앞으로는 이 선거제도를 만들고 거기서 각종 헌법, 민법, 지방자치의 어떤 조례나 규례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정책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정치가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하면서 망한다는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원래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그 대통령이 올바른 정신과 양심만 있다면 정말 순수한 애국심이 있다면 대통령제가 가장 좋은 것인데 네.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전국 팔도에 대통령이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 무슨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것들이 대통령 역할을 하니까 그들이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도 이 뇌가 대통령 청와대인데 이 뇌가 팔다리에 자꾸 나눠지면 사람 병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이번에 종로구 12번 저의 공약이 뭐였었느냐 12번 공약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는 백서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국은 헌법도 없어요. 헌법도 없는데도 영국은 항상 빠듯이 갑니다. 왜? 백서위원회가 있어요. 백서위원회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1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5년 후에는 무엇을 하며 10년 후에는 뭘 하고 100년 후에 뭘 하겠다는 원대한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호가 갑자기 중국으로 끼고 북한으로 끼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뭐 8위권이니 6위권이니 10위권이 하던 게 지금 30위권이니 50, 6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호가 갈팡질팡하는데 요 짓을 못하게 하려면은 국가 백서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 백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헌정 76년 동안 어느 국회의원 한 놈도 국가 백서위원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로로 애치는데 이 개놈들이 나하고 이낙연도 맞부딪혀 토론 못하게 하고 황교안도 못하게 했어요. 요 두 놈들이 역적놈들이거든요.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박근혜 정권을 찬탈한 놈들이에요. 그놈들인데 이들이 대통령 나오겠다는 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피가 끓을 노릇입니다. 제가 이런 정책을 얘기했는데 기절한 놈들도 찍지도 않아요. 이낙연 황교안만 찍고 옆으로 쳐다봐요. 큰일 났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 좀 많이 팔아내 주십시오. 과연 어떤 놈이 정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문재인 정권이 망하고 새로운 보수 우파에서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해도 제가 볼 땐 그 밥에 그나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4.15 부정선거 결과를 볼 때 오히려 압승을 하고 대승을 한 민주당은 오히려 이겼는데도 기뻐하지 않았고 뭔가 부정선거 아주 참패, 두렵죠. 아주 완패한 미래통합당도 졌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게 전 세계가 아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것들이 미리 결과를 알고 그렇습니다. 짜고 한 것이 아닌가. 짜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과를 볼 때 이긴 민주당이나 패배한 미래통합당이 전혀 표정이 없어요. 없죠. 아니 이것들이 뭐 돌을 닦아서 속세를 초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속세를 더 좋아하는 지네들도 놈들인데 양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민경호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바실리아 조슈아 공병호 박사님, 네. 그리고 지만호 박사님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지금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김진태 전희경 의원이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네. 이때 되면 오히려 길길이 목숨 걸고 싸울 게 김진태 전희경 의원이었는데 네. 그분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지금 나경원도 지금 숨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황교안도 가만히 있고 황교안도 가만히 있고 김무성, 유승민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고 그 주호영 대표도 가만히 있고 내가 볼 땐 다 개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차라리 이번에 4.15 부정선거로 해서 목숨 걸고 정말 암살이나 테러 당할 각오를 하고 싸운 민경호 의원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새로운 생각합니다. 당도 만들고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지금까지 정치하는 저기 국회의원 해먹은 놈들은 한 놈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낙선시켜야 됩니다. 여야당 300명 중에 중국의 돈을 받은 놈들은 반드시 처형해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추미애나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지금 이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판검사 중에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혹시 이게 간첩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들이 있는데 부디 속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모든 것을 폭로해서 폭로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해서 구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트럼프의 감사를 영어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땡스 아메리카, 땡스 도널드 트럼프 프레지던트, God bless 이스라엘, God bless Jew nation, God bless 아메리카, God bless 도널드 트럼프.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3부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